지금 유럽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이 무려 17년간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던 이 팀이 전통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팀은 한때 리그 17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유로파 우승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 결정적 순간에 한 한국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그가 경기장을 밟은 순간 17년의 기다림은 끝났고 축구계의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인 다니엘 포스터입니다. 지금 유럽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스타디움. 그곳에서 열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년간 메이저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가 전통의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 0으로 꺾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손흥민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가까운 유럽 커리어,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준우승과 좌절.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의 모든 눈물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고 허리에 태극기를 두른 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 선수는 잉글랜드의 대표 구단을 유럽 정점에 세웠습니다. 그가 우승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전설이 되고 싶습니다. 17년간 트로피를 기다린 클럽, 15년간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선수, 그리고 끝내 꿈을 이룬 그날 밤.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경기장 풍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관중석은 토트넘 팬들의 흰색과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찼고 경기장 전광판에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뜨자마자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도전 끝에 얻은 결실이자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축구 중심에서 증명한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손흥민은 결승전에서 후반 70분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상대 수비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역습 상황에서 어시스트성 패스로 팀의 결승골을 유도했습니다. 그가 직접 골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지배한 존재는 분명 그였습니다. 토트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위해 이 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트로피를 안겨줬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한국 팬들에게 한글로 인사를 남겼습니다.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우승입니다. KBS, MBC, SBS는 긴급 편성을 통해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연 손흥민, 토트넘 우승, 태극기 트로피 등이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의 우승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수많은 해외 외신들도 그가 트로피를 드는 장면을 메인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토트넘의 밤, 그리고 손흥민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가디언은 이 선수가 없었다면 이 우승은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UEFA 공식 계정은 손흥민이 태극기를 두르고 트로피를 드는 사진을 올리며 레전드라는 단어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은 축구를 넘어선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손흥민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자랑하던 전술과 체계가 흔들리며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을 지배하던 구단들이 줄줄이 탈락하거나 졸전을 펼치며 팬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자본력으로 슈퍼스타를 영입했지만 팀워크나 유연한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직력보다 개인 기량에 의존했고 그 결과 토너먼트에서 예상을 깨는 패배가 속출했습니다. 맨유는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했고 바이에른은 중원 장악력에서 밀렸으며 파리는 전방 공격수들의 이기적인 플레이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위기의 팀으로 분류됐습니다. 리그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팀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리더로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강대국의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는 동안 손흥민이 이끄는 팀워크와 절제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단순한 전술 변화 이상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심이 된 토트넘의 상승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활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한국식 리더십과 시스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단련된 실력뿐 아니라 동료를 존중하고 팀 전체의 흐름을 읽는 지능형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경기 외적인 자세인 예의, 겸손, 배려는 많은 유럽 팬들과 언론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가디언지는 그를 전술을 이해하는 리더이자 동양적 미덕을 갖춘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활약 뒤에는 한국의 과학적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 체력 회복, 식단 조절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 스포츠 과학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도 그의 컨디션 유지 능력을 두고 가장 체계적인 선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의 SNS 팔로워는 하루 만에 수백만 명 늘었고 손흥민 관련 콘텐츠가 전 세계 트렌딩에 오르며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의 화신이었습니다.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토트넘 내부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체력 저하, 일부 주전들의 이적설, 그리고 리그 부진이 맞물리면서 분위기는 침체됐습니다. 손흥민 역시 회복 중이었기에 출전 여부를 두고 고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의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파견된 트레이너와 멘탈 코치는 손흥민의 체력과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고 감독단에게 출전 가능 여부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럽 축구계에서도 보기 드문 국가 차원의 개입이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국가가 선수를 조종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팀원들에게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저에게 힘이 되는 배경입니다. 저는 팀을 위해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론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 손흥민은 후반 70분 교체 투입되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의 패스에서 시작된 공격이 결승골로 연결되었고 관중석에서는 손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손흥민의 손에는 태극기가 묶여 있었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UEFA 공식 SNS에 게시되며 단숨에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직후 외신들은 손흥민을 메인에 올렸습니다. ESPN은 손흥민, 유럽을 울리다. BBC는 이보다 더 진정한 리더는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의 인터뷰를 전하며 나는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마르카지는 손흥민의 감정어린 세리머니를 축구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동이라며 전면에 다뤘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가 생중계됐고 결승 직후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공식 축전을 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의 이름을 딴 국제 스포츠문화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손흥민 우승, 토트넘, 기적, 태극기 트로피가 차지했습니다. 해외 팬들도 감동을 나눴습니다. 런던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거리 응원이 열렸고 팬들은 선, 아워 캡틴 이라는 피켓을 들며 그를 축하했습니다. SNS에서는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 1위를 차지했고 각국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세계가 한 아시아 선수의 태도와 리더십에 감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승리였으며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을 대변했습니다. 이 우승은 단지 토트넘의 트로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아시아 축구를 평가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바뀌는 일,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후 UEFA가 주관하는 아시아 리더십 포럼에 초청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이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 각국 언론은 손흥민은 아시아의 메시지라며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지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 문화를 이끄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K리그 중계권은 유럽 주요 방송사들과 계약되었고 한국산 훈련기구와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문의도 폭증했습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손흥민 효과로 인해 해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 스포츠 교육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단지 좋은 선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 책임감, 공동체 의식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이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매체는 손흥민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인격화한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이제 한국의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이 우승은 단순한 메달 하나가 아닌 세계가 한국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이 보여준 모든 순간은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태극기를 두른 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남긴 인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외쳤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실로 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팀을 사랑했고 그 팀을 위해 몸을 던졌으며 세계 앞에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가 조용히 흘린 눈물은 단지 감격의 눈물이 아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자의 뜨거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경제적, 기술적 강국이 아니라 감동과 진정성을 지닌 나라로서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는 강함보다 믿음직함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손흥민 리더십이라 명명하며 유럽 축구계의 리더십 교체를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무대에서 조용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만들고 감동을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단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의 상징이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골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손흥민이니까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